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주로 이제 하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저희 마취과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부분 마취를 선호하기 때문에 척추 마취를 주로 하고, 이제 환자분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수면 마취를 좀 같이 하는데요.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의 차이점은, 이제 수면 마취는 환자분이 그냥 자가 호흡으로 주무시는 거고, 전신 마취는 환자의 호흡이 멎은 상태에서 이제 기계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취의 그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뭐 부분 마취를 마취과 선생님들이 더 선호하죠.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있는 동안에도 통증 전달이 다 머리로 이제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놓고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는 자고 있지만 그 통증이 다 뇌로 돼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느낄 수 있는 통증이 굉장히 크고, 반면 이제 이 척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뇌로 전달되는 통증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환자가 자면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도 특별한 게 이제 크게 뭐 통증에 대해서 어 뭐 놀라면서 이제 아파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없고요. 전신마취 환자들 특징은 이제 뭐 여러 수술 부위, 뭐 어깨 수술도 마찬가지고 뭐 무릎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전신 마취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면 환자들이 거의 이제 발작 수준으로 이제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신 마취는 별로 이렇게 저도 선호하진 않고, 부분 마취는 그냥 마취가 안 깬 상태에서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그냥 수술 정리하고 나오면 환자분은 그냥 마취가 된 상태에서 아직 이제 침대로 가고 이제 병실로 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또 통증 차단 시간을 좀 더 이제 늘리기 위해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수술실에서 나가기 전에 신경 차단술을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지 쪽에는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해줘서 한 3, 4일간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요즘에는 이제 2차 수술 환자들도 사실 2차 수술도 거의 통증이 없을 거라고 느끼는데, 그 아래쪽 나사 박는 것도 이제 환자들이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근래에는 이제 2차 수술에도 통증 차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마취를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수면 마취, 그리고 1, 2차, 3차 다 이제 통증 차단 주사를 놔드린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런 통증적인 문제, 수술을 느낄 수 있는 환자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사실 필요 없고, 수술 시간은 종아리 수술은 한쪽 다리에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걸리고, 허벅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절약돼서 요새는 좀 더 빨라져서 한 4, 50분 정도면 한쪽 다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현장 환자들도 3, 4시간이면 이제 수술이 다 끝나서, 이제 근래에는 동시현장을 두 번으로 나눠서 안 하고 이제 한 번에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제 척추마취 이후에 좀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척추마취는 그 경막, 그 척수에 들어있는 그 막이 있거든요. 그 막에 이렇게 주사바늘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이제 마취약을 넣어서 마취를 하는 거니까, 경막에 이제 구멍이 나잖아요. 주사바늘 구멍이. 그러면 이제 그게 막힐 때까지는 한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압력이 아래로 쏠리면서
경막으로 거기 척수액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통이 한번 생기면 뭐 한 일주일씩 고생하는 분도 있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액 맞고 타이레놀 드시고 해야 돼서 막 심한 분들은 어지럽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이제 다리 통증이 너무 또 없다 보면은 2차 수술 환자도 오늘 제가 이제 뵀는데 일본 환자분인데 퍼펙트 하다고 하는데 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다리 통증이 너무 없다 보면 이제 환자들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또 뭘 막 하고 하시니까 다리가 아플 때는 이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쩔쩔 매시면서 자연스럽게 누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척추 마취 이후에는 8시간 정도 누워 있는 게 이제 원칙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하루 정도는 좀 누워서 쉬시는 게 좋다. 식사하실 때만 잠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좀 누워서 쉬시고 그날 하루는 좀 누워서 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저렇게 이제 두통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 보통 이제 수액을 맞고 좀 누워 계시면 좋아지는데 빨리 좋게 하려면은 이제 혈액을 뽑아서 그 허리 그 주사 맞은 부분에다가 주사를 좀 혈액을 주사하면 거기 이제 구멍 났던 부분이 빨리 아물거든요. 그걸 이제 블러드 패치 요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주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빨리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고 척추 마취 중에 이제 또 경막의 마취가 있는데 척수액을 이제 척수를 그 경막을 뚫지 않고 그 경막 외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서 좀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마취 시간을 그런 마취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 마취과 영역이고 마취과의 그 위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전들이 감히 이제 뭐 마취과에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야기를 못 하고요. 마취과에서 이제 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마취하는 편이고요. 네, 수술을 하는 편이고 이게 경막에 마취를 하면은 좋은 점은 이제 마취가 좀 끝날 때쯤 되면 한 번 더 주사하면은 좀 더 길게 마취를 가져갈 수 있어서 이제 동시 연장하는 분들은 경막에 마취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둘로 나눠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 수술 시간이 워낙 짧아지다 보니까 거의 서너 시간이면 뭐 일반적인 뭐 어깨 수술 좀 길게 하는 경우에도 서너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루에 이제 동시 연장도 하루에 다 이제 하는 편이고 팔 마취 같은 경우 팔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마취를 양쪽에 다 하기는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서 이제 팔 연장을 하게 되고 팔 연장 수술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한 30분 정도면 하기 때문에 한쪽당 1시간 정도면 수술이 끝나고 수술 끝나고 나오기 전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신경 차단만 좀 해드리면 이제 조금 좀 수술하고 하루 이틀 좀 먹먹하긴 하겠지만 이제 아픈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오늘 수술하는 환자분 중에 이제 허벅지 연장하고 이제 팔 연장 하시는 분 오늘 이제 허벅지 연장 날짜랑 팔 연장 날짜 맞춰가지고 암스팬 계산해서 이제 그거에 딱 맞게 해서 2차 수술을 좀 같이 할 수 있게 날짜 맞춰서 오늘 8연장 시행 예정입니다. 오늘 그 마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고 주로 부분 마취 위주로 한다. 그 다음에 통증은 통증 차단을 또 따로 별도로 해서 사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안 믿기시겠지만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일본 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안 아프게 이 통역기로 이제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너무 안 아픈데 이거 수술 잘 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통증이라고 그러면 이제 연장 후반부 연장통이 조금 이제 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통증이고 연장통도 너무 심한 그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하는 정도의 연장통이라면 우리가 주의해서 그 정도의 통증은 좀 느끼지 않는 선에서 연장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